짙은 녹음,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강원도 동해시. 이번 탐방은 동해시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마을과 명소가 지금처럼 불리게 된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이름은 타인, 그리고 사회와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죠. 괴란마을, 까막바위, 묵호등대 등 동해시의 명소에 얽힌 설화와 뿌리를 안다는 건 동해시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동안 몰랐던 동해시 지명에 얽힌 설화와 유래를 동해시를 사랑하는 류제만 시인과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동해시와 새로운 관계 맺기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오래 사시지 않았어요. 또 그 교양이나 유배가 상당히 다양해요. 어떤 경우에는 문 밖에도 못 나가고 뭐 이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굉장히 저명한 학자가 오시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유학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학문의 길을 열어달라고 배로 옵니다. 이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오래 안 계시셨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때 영의정까지 하신 분이니까 대단한 그 학식을 갖고 계셨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조를 여기서 지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지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이제 이 지역의 분들도 그렇고 그 지역의 그 배경이 거의 흡사하고 유사성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약간 낮은 산이 그 고이 있죠. 저 산 밑에 저기 약천정을 저 산에서 조성을 했는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했는데 이 저기 그 보드나무죠. 이 보드나무가 여기 없었습니다. 이 보드나무는 이 아까 말씀드린 망상파경의 약천 세류와 관계된 이야기. 노고지리가 뭐죠? 종달새죠. 종달새가 우지짓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 지역 전체가 그 문원이라고 아세요? 물이 많은 논. 그리고 보드나무는 나무가 그 물가에 많이 살죠. 그 노고지리 우지짓는 모습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소치는 아이는 여태안이 일어났느냐 하고 제너머 사례김밥, 저 위에가 보름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하는 농사를 누가 짓느냐 하고 그렇게 시조가 그렇게 되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여기 아니면 저 양반이 이런 배경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시조야. 그래서 우리 믿자고 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루라는 지명 유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시고요. 저기 들어올 때 그 입구는 굉장히 넓은 그 개활이 됐다 그러죠. 개활이 됐는데 이쪽 넘어가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누릅제라고 해가지고 뒷길이 나오고 저 산을 넘어가면은 그 승지동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이름 붙일 때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그 어떤 장소를 정할 때는 그 전체를 보고 이름을 붙인다는 아까 발명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에 열을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살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 동네가 니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물으면은 전혀 생각도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애구리 골채 뭐 이런 것들을 좀 대정해서 보여주세요. 여기 논이 있잖아요. 뭐 그 보고 오고 고기 굽고 먹지 뭐 개울에 가서 물에 손도 담궈보고 개구리가 알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마 어린애들한테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이 올바른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준다고 하지 마시고 관련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밑바탕에서부터 확보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가 계란마을입니다. 계란마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망상들에서 보면은 이 지역은 골골이 들어와 있는
아주 심심산골이죠. 여기는 그래도 조금 지다 그런데 저 안에 다 골고루 동네가 4개 동네가 있어요. 거긴 더 깊어요. 이 동네에 사람이 언제부터 들어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고흥 심심산골에 땅 묻고 없이 뭐 이래서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는 이름이 있었을까? 아마 그 이 지명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명을 붙이기 이제 행정기관에서 나라에서 붙이기 시작하면서 고란이라고 이 동네를 부르니까 한자를 음자해서 하나무도 있고 저 산이 저 맞은편에 지금 깎여져 있는 산인데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이게 망원봉인데 그 망원봉이 난초가 엄청나게 나니까 괴짜고 난자를 붙여서 계란말로 하자. 그러니까 이 계란은 뭐라고요? 아까 공부했던 대로 말씀드리면은 한자를 음차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지명요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 온 이유는 망상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형적인 문제를 조금 얘기 좀 해줄게요. 지금 앞에 저기 모래죠, 모래. 이 논에서 모래가 나요. 그러니까 이 지형이 언젠가는 바다였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 맞은편에 보이는 동네가 초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구 목적이라고 했죠. 목동들이 피리를 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참 그 발경을 이름 붙이는 게 너무 멋있게 붙이죠.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매밑하고 매절한 말씀드렸죠. 그 동네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저 산이 내려오고 해서 여기가 이제 산이 끝나는 동네죠. 그러니까 산 아래 동네에서 매밑이라고 불렀었던 것 같은데, 동네 어른 중에 한 분이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계셔요. 최진환 선생님인데 이분은 내가 그 매밑이라고 이게 뜨니까 절대로 뭐 매하매자를 써서 매자라 불러라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지명을 공부할 때 넣어라. 그래서 인위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분 말씀은 더 좋은 동네를 또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좋은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좋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그냥 붙이는 것은 좀 자기적일 수가 있지만은 내가 이 동네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붙이면 더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매화매자를 썼으면 이 지역에 매화나무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매매집에서 매하나무도 심는 것 같아요. 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장소성이나 현대성을 미래성을 염두에 두고 사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생활하시는 게. 그리고 우리가 붙여나가는 이름,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를 구조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가 대진입니다. 옛날에는 한진이라고 해서 한자를 써가지고, 근데 그 대진이란 큰 대자를 써갖고 한나루라고도 해요. 한나루. 여기서 그 대진에 대한 그 지명보다도 지금 저쪽에 보면 건물 있죠. 저 서울대학교 뭐 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바위가 보입니까? 그게 노고바위입니다. 지금 그 노고바위가 보이는 게 N쪽에 바위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바위가 있고 물속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N쪽에 있는 게 할아버지 바위, 할머니 바위, 이 밑에가 며느리 바위라고 그럽니다. 근데 영왕이 그 며느리를 잡아가다가 못 잡아가고 저 물에 들어가 있대요. 며느리는. 그런 게 전설이라고요. 노고바위 전설이에요. 실제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동네에서는 정말 신화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가 노봉이라는 동네예요. 노봉이라는 동네인데 지금 우리가 망상을 갔다 오면서 마상천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 마상천 물길이 저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한때는 저 위에로부터 나오긴 했었어요. 물길이 여러 가지 갈리는데 견고한 육지의 물길은 고정되어 있지만 해변에 오면은
물이 많이 내려오면 또 막 헷갈리게 막 나가는 거죠. 장마가 심하게 지고 이럴 때 마산성 물길이 저 노구바위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바위 사이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구바위 가운데로 물길이 흐르는 해나 그 시점 주변에서는 아주 흉악한 말의 사건이 벌어져요. 뭐 살인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전설인 교시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길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를 갈라놓았다? 얘기가 됩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혼은 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것이 옛날 어른들이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말씀이라서 노고바위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 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해요. 잘 아시는 대로 여기가 까막바위입니다. 근데 까막이라는 바위가 왜 붙었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바위가 까매서 그런지 까마귀가 여기 있었는지 아니면 갈매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 저기 호장하고 문어에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그 외국어 일본 사람들이 아주 먼 데까지 해적질을 하러 왔었나 봐요, 옛날에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호장이라면은 뭐 2장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그분이 나서서 이제 외국어의 싸움을 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문어가 이 바위를 삼킬 정도로 큰 문어가 나타나서 배를 뒤집고 이래서 뭐 해적을 막았다. 이런 내용이 여기 까막바위 전설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보면은 저 끝에 하평이라는 동네가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 저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그 육지로 많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드시죠, 항구가. 그래서 묵평이 생기기 이전에는 처음에 검토할 때는 옥계 금진이라는 동네를 아시는지 모르는데, 금진을 그 항구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그게 조금 더 낫다 해서 여기 개발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동네가 아주 천지 개벽을 했죠. 항구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전환을 대비해서 설치가 된 구조물이잖아요. 근데 등대가 이 동네 사람들은 등대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안을 이연에 있는 어부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모두가 여기 와서 바다를 봅니다. 우리 배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보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저 끝에 수평선 끝에 지금 아무리 육안으로 살펴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어민들의 가족들은 배에는 조그만 깃발을 다 달고 다녀요. 깃발을 달고 다니는데 끝으로 해서 한 점으로 보이는 그 배의 깃발만 보고도 자기 남편이 탄 배인지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남편이 저기까지 들어오면은 항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는 여기서 뛰어서 항구로 뛰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물마중이라고 그러는데 남편을 맞으러 간다는 것이죠. 이게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얘기입니다. 좀 시끄러워. 그런데 오늘 등대에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로 마지막으로 장식하면서 여러분한테 좋은 시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미흡하지만 여기서 마칠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접하던 그런 동네였는데 그냥 오늘 교수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더 새롭게 봐지고 아이들하고도 한 번 더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약천 남구만 선생의 시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시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동해에 온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많이 다녔거든요. 동해 와서 다른 데 가기 전에 후회 없이 다닌다고 다녔는데 오늘 다 처음 가봤어요. 근데 지명도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아이들 이름도 좀 더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 또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 들은 거 가지고. 오늘 수업은 그 지역의 그 지명 유래와 전설 신화를 현장을 탐방하면서 이 전설과 설화 그리고 지명 유래의 장소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장소성이라 하면 나와의 관계를, 이 지역과 나와의 관계를 천착해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상당히 그 호응도가 높았고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지역의 삶, 신선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에 위치한 동해북삼 도서관은 동해 바란도서관과 함께 동해시를 대표하는 동해시립 도서관입니다. 2002년 2월 1일에 개관해 동해 시민의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서대여는 물론 정기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동해 시민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